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로이어랜드의 서변, 민변입니다. 자, 오늘은 설날 특집. 예.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설날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거기에 혹시 뭐 법적인 얘기들이 없을까?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무래도 설날이다 보니까 사실 뭐 그간의 근황들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너무 많이 대화만 하게 되면은 또 그래서 싸운다고요? 싸움이 붙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놀이를 해야 되는데 놀이를 해야죠. 그 놀이의 종류에는 이제 또 윷놀이라든지 뭐 화투라든지 뭐 포커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쉽게 말해서 도박이죠.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뭐 일단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일단 도박이 뭔가요? 그 어떤 우연성에 기대서 돈을 걸고 하는 그 행위들을 도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고스톱은 우선은 도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다. 그럼 도박에 해당할 아니 고스톱도 원래 실력이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고스톱이 실력이 개입을 하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돈을 따가시던데. 아니, 자연빵이라는 거예요. 자연빵이면 우연성에 기댄 거니까.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고 막 사기 고스톱을 저한테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 항상 따가던데 내 돈을. 그게 실력이 뭐 100% 우연에 기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도박으로 보잖아요. 돈을 걸고 골프를 치면은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실력이 어느 정도 당연히 개입이 되지만 그래도 우연성이 분명히 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근데 고스톱 돈 걸고 고스톱 치는데 다 처벌하면은 우리는 그거는 이제 잡혀갔겠지 벌써. 어떤 경우에 처벌이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뭐 형법에서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에서는 그 일시오락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뭐 도박의 장소, 시간, 그다음에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나 뭐 경제적 상황,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서 이제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기초생활수급자예요. 1, 20만 원밖에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판돈이 총 판돈이 한 2, 3만 원밖에 안 돼요. 뭐 진짜 점백 고스톱 이런 걸 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아는 사람이랑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친목 목적이 아닌 그냥 진짜 이 돈을 따서 뭔가 생계비에 충당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좀 너무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게 규모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커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는 좀 클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러면은 이제 도박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님 같은 억만장자가 이제 뭐 점백 저요? 고스톱을 친다. 좀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판돈 2, 3만 원. 이거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일단 저는 지금 뒤에 내용이 안 들리고 억만장자라는 게 네. 억장이 무너지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 친척 때 명절들이랑 치는 게 아니고 좀 뭐죠? 친척 대 명절? 명절 때 친척들과 치는 점백 고스톱 정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일 내내 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3일 내내 연휴 기간 내내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지금 이 이야기는 법률적으로는 도박이 될 수도 있긴 하구나. 근데 또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냥 재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게 영원한 영원한 난제, 끊이지 않는 분쟁. 세뱃돈. 세뱃돈. 어렸을 때 세뱃돈 좀 많이 받으셨어요? 세뱃 많이 했죠, 저 그때. 세배는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받았죠. 수익이 좀 괜찮았네요. 네. 다 어디 갔나요? 일단은 저도 뭐 부모님께 많이 좀 맡겼었죠. 부모님이라기보다는 어머님께 많이 맡겼었죠. 주로 어머님들이 관리를 하시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해서. 네, 이제 진짜 엉망진창 되는 거죠. 네, 자식과 부모 간에. 결국에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상황. 법적으로는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까?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텐데 보통 친권자는 법정 대리권을 가지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해서 어떤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데 그 법정 대리권이 이제 그 아이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아이의 돈을 만약에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경우라면 근데 뭐 그렇다고 또 곧바로 이해상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법정 요건들이 있겠지만 네, 그 이해상반
남용 대리권 남용. 그 정도. 대리권 남용에 해당된다면 그 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소송이 실제로 진행된 거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돈을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쓸 수 있긴 해. 근데 나는 어쨌든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권리는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채권은 가지고 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증거가 없잖아요. 증빙 자료가 없잖아. 일단 뭐 소멸시효도 물론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뭐 세뱃돈은 일단 제 통장에 넣고 어머님한테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남겨놓기 현금 위해서. 보관증을 받는다던가. 보관증도 있어요. 차라리 요즘에야 이제 카메라 어플이 있으니까 찍어 놓기라도 하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냥 그저 속수무책이네요, 그냥. 이게 자료도 없어. 이제 우리는 좀 세뱃돈을 환수받는 건 사실상 이제 어렵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은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뭐 미취학 아동들부터 해서 뭐 이제 세뱃돈을 받는 미성년자 분들께서는 아니 근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거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 게 우리도 이제 부모님한테 맡긴 만큼 우리도 이제 애들 자녀들 세뱃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받으면 그러니까 되죠. 나중에 예. 애기를 쭉 낳으면 돌면서 이제 그냥 여기 절해라. 아니 하면서. 이런 대물림은 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부의 되물림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부의 대물림? 이게 부의 대물림이에요. 예. 아,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부를 이제 우리가 가지는 그런 거죠. 오늘은 이렇게 네. 뭐 일종의 명절 특집 그냥 정말 가볍게 명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양념을 조금 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렇죠. 설날 이제 요거 올라가면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뭐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제 1년에 또 시작을 함께 맞는 명절이잖아요.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뭐 고스톱에 돈 너무 많이 걸지 마시고 한 뭐 적당한 수준으로만 하시고 서로 좋은 말만 해주시면서 행복한 세뱃돈도 좀 나누고 세뱃돈은 이제 받은 사람이 그냥 관리하는 걸로 깔끔하게. 요즘은 어린이들도 그 정도 역량은 되거든요, 사실. 애기들이 이제 관리할 수 있게. 그렇죠. 저는 그냥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설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뭐 항상 좋은 일들이 훨씬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민지환 변호사였습니다.